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자소전과 하수꾼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자소전 학습활동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자소전 학습활동의 전체를 다 살펴본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선생님이 기본적인 답은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왜 했는지, 그 답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자의 양력을 정리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유자의 양력을 얼마나 잘 찾느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유자의 양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 소설이 어떠한 양식을 바탕으로 했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유재필이라는 이름, 41년도 광천에서 태어났고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죠. 실제 이 학습 활동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유자의 양력을 맨 처음에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식인 전의 양식을 빌려서 소설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자라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활동을 통해서 양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서술자 나가 유자와 총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나는 기본적으로 유자에 대해서 유자의 친구기도 하고요. 유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공감적인 태도는 친구라서가 아니라 나가 유자와 대포집에서 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해주죠. 총수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줍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총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특히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있죠. 특히 비단잉어 사건 같은 경우를 통해서 총수가 사람보다도 물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친구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나는 총수보다는 유자를 굉장히 우호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서 인물의 태도와 그에 따른 가치관을 파악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답을 이미 다 달아놨는데 우선은 그렇죠. 세 가지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총수가 잉어를 구입하는 거. 두 번째, 비단잉어가 죽죠. 그리고 세 번째, 유자가 죽은 비단잉어를 다 먹어버리는 상황. 이 상황에서 총수는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고 유자는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총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유자의 가치관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총수는 비단잉어를 구입하죠. 비단잉어를 구입해서 연못까지 이렇게 만들죠. 그러나 유자 같은 경우는 총수가 비단잉어를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렇죠. 사람과 잉어의 금액차. 다시 얘기하면 잉어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금액이
금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사람보다 비싼 잉어의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람들 기본적인 월급보다 훨씬 더 비싼 잉어이기 때문에 유자는 거기에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자, 총수는 비단 잉어들의 새벽에 다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냐면, 네, 정말 아쉬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쉬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자랑 직원들, 즉 자기 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직원과 유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자는 비단잉어 죽음에 대해서 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딴청을 피우죠. 뭐 걸렸다고 해요? 네, 감기 걸려서 죽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총수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맨 마지막에 비단잉어를 먹은 유자의 모습을 보면서 총수는 뭐라고 하냐면, 네, 당연히 그 독종이다. 직원들 독종 화를 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사람보다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잉어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자는 당연히 그런 총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잉어를 먹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총수의 심정을 모른 채 하며요. 총수가 비단잉어를 먹었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총수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총수의 태도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총수의 태도와 유자의 태도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유자는 허영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경계,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건 주의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무엇보다도 뭘 중요하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 총수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중시해요? 네,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물질, 그렇죠.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잉어가 될 수 있겠네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총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태도와 유자가 그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자와 총수의 가치관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유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렇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허영심,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총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을 하죠.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유자와 같이 또 인간을 존중하는 유자를 통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를 비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화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미를 지닌 유자와 같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자와 같은 인물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됐습니까? 총 4문제를 통해서 유자소전의 어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살펴봤는데 유자소전의 핵심은 뭐예요? 그쵸?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유자가 총수를 비판한다. 어떤 식으로? 해악과 풍자로 총수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꾼 학습활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맨 뒷부분 학습활동이 나와 있는 부분 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실제 학습 활동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쵸? 우리 공부를 했으면 이 부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파수꾼 다가 막루에 올라가서 촌장이랑 먼저 얘기를 한 상태죠. 이 이리떼가 있다고 말하기 직전. 자, 뭐 하기 위한 거죠? 네,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침묵이 드러나는데 이 긴 침묵이 네, 그게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이죠.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적 갈등. 자, 이런 내적 갈등이 드러난 이유는 네, 파수꾼 다는 촌장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하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막내에 올라가서 이리떼가 온다라고 소리치기 힘들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인물에게 막루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막루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이렇게 높은 탑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는 자, 이런 막루라고 합시다. 자, 이런 막루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막루는 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거짓놀이로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자,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촌장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파수꾼 다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실제로 이리떼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해준 곳이기도 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흰 구름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갈등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 다가 막루에 혼자 몰래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흰 구름이 있다라는 사실, 이리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다에게는 이런 막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한테 막루는 실제로 없는 이리떼가 있다고 그들을 믿게 만드는 장치. 자, 촌장이 심어놓은 거짓 장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막루만 보고도 아, 이리떼가 있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막루인데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죠. 촌장과 파수꾼 다와 마을 사람들 굉장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파수꾼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이 막루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권력과 입속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 촌장과 조금 비슷하죠.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학습활동 4번 문제인데 4번에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한 말의 의미는 해고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자, 그리워. 아이고, 오타가 있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줬을 거예요. 촌장이 인간의 원초적 고향이자 이 상황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다. 즉, 권력자가 민중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나도 너처럼 이상향이 있다, 그립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말이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쵸?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의 촌장은 그렇죠. 촌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촌장도 분명히 어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파수꾼 다처럼.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젊은 시절의 그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 자, 요거 이해됩니까? 자, 이 두 개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맥락상 촌장이 실제로는 진짜 젊은 시절 그런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어떤 게 진짜 해석인지는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맥락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 젊은 시절의 촌장이 파수꾼 다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파수꾼 다도 나중에 촌장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학습 활동의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 문제를 살짝 바꿔봤는데 파수꾼 다가 마지막 문장에 파수꾼 다가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우선은 이게 있을 거예요. 우선은 그렇죠.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여기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도 했을 것이고 동시에 두렵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촌장에게 설득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속아서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거짓말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양철북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공포를 주는 행동인데 그걸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두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죠.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파수꾼 다의 맨 마지막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활동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희곡 작품은 결국에는 진실을 왜곡하는 촌장과 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소년이 서로 부딪혔는데 결국 소년이 집니다. 네,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소년이 지고 그 소년이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함정에 빠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을 사람들도 계속 피해를 입게 되고 소년 자신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촌장 때문에. 굉장히 힘든 19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을 희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열심히 정리하시고 학습활동 정리, 핵심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